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릉 사천에 LNG를 활용한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추진 과정과 탄소 배출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광 지역이면서 백두대간 고원 도시인 태백에 산업유산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이 새로 조성돼 6월에 개장합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합리적 복원 결정에 대해 도내 여야 정당이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4개 시군에서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강원도는 오늘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철원과 원주, 속초, 동해에서 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했고 4명 모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속초에서는 90번 확진자가 증상 악화로 숨져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9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요양시설 종사자와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로선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정부 목표인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미 65세 미만은 접종률이 90%를 넘었고 65세 이상도 절반 정도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종사자 10,000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도 요양병원과 시설, 병원 내 집단 감염은 크게 줄었습니다. 확진자 중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발생 비율이 2월 초에는 이제 9.7%였다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난 3월 말에는 이제 2%대로 좀 떨어졌다는.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이달 초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접종 인원이 많은 춘천과 원주, 강릉 3척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시군에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됩니다. 위탁 의료기관 100여 곳에서도 이달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접종 대상자도 65세에서 74세 노인과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 늘어납니다. 강원도는 일단 2분기 백신 물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의 물량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분기에 계획되어 있는 백신 물량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 수급도 유동적이어서 정부의 바람대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2.3%대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금까지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이 접종을 받고 있는데 이 속도대로면 도내 인구의 70%인 100만 명이 접종을 받으려면 1년하고도 8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로 강원 동해안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의회와 협의회, 일본의 오염수 방류 행위를 규탄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사천에 LNG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가 1,0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15메가와트 규모로 동해시 전역 5만여 가구에 공급하고도 남을 전력을 생산합니다. 강릉시 사천면에도 2,000억 원 규모로 30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고 지난해에는 강릉시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 건축 허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강릉 경포 주변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탄소 공장인 발전소를 지역에 유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상상을 초월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전문가들이 발표한 산업에서 인정한 숫자인데 하루에
245톤이 발생한대요. 사천면에 지을 예정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는 LNG에 열을 가해 추출하는 계질 수소 방식입니다. 기존 LNG 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2배 가량 더 많이 배출해 친환경 에너지라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은 LNG를 활용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LNG를 수소로 바꿔서 그거를 연료원으로 쓰니까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 효율을 메꾸려고 하면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그린 수소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만큼 정책적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민들은 발전 사업 허가 전 사업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축 허가, 개발 행위 허가 내는 6개월간을 철저한 비밀 속에 이 작업을 해놓고 이제 주민들 알게 돼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했죠. 한편 사업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폭발 위험성도 없고 소음이나 전자파도 미미하다며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탄광 지역이면서 백두대간의 고원 도시인 태백시가 산업유산과 자연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시설을 조성했습니다. 6월 개장을 앞두고 주민과 언론에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에 꽤 큰 탄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쓰이기도 했던 곳인데 비교적 넓은 폐갱도가 2개 있습니다. 광부들이 석탄을 캐고 실어 나르던 이 갱도에 미디어 아트를 입혀 태백시가 새로운 관광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들어가는 갱도는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감성공간, 광부들의 삶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오는 갱도는 빛과 조명을 활용한 최신 디지털 콘텐츠로 꾸몄습니다. 구간마다 다른 예술 작품을 설치했는데 폐갱도에서 만나는 색다름이 있습니다. 기억을 품은 길에는 과거의 기억과 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콘텐츠가 있고, 빛을 찾는 길에는 아름다운 디지털 콘텐츠의 빛의 그 향연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인근의 삼척 접경지에는 전망대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통리협곡을 조망하는 시설입니다. 해발 680m에서 49m를 더 올라간 전망대라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세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 뻗은 이제 아름다운 산세와 사계의 변화를 좀 조망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이 이제 낙동정맥과 관계되는 그런 백두대간의 산세를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원을 달리는 열차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시설도 조성했습니다. 스위스의 고원 역사 캐릭터하우스에서는 융프라우로 올라가는 열차에 직접 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하늘길을 달리는 칭짱 열차 영상은 대륙의 광활한 자연을 구경하고 싶은 충동을 부릅니다. 탄광 지역이면서 고원 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한 이 새로운 관광 시설들은 6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합리적 복원 결정에 대해 도내 여야 정당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와 정선군, 산림청이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룬 것에 의미가 크다며 최종 합의안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에 안도한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합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곤돌라만 운영하기로 한 데다 한시적이어서 반쪽짜리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관협의회는 어제 14번째 회의에서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을 8개월 준비 기간 후 3년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속초시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속초시의회는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임시회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교와 데크로드 등을 물품으로 봐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으로서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삼척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죽서루의 국보 승격을 신청하기 위해 학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죽서루는 삼척 시내 50천변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1963년에 보물 213호로 지정됐습니다. 삼척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복원공사를 시작한 삼척도호부 관아유적과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발굴된 흥전리 절터를 사적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강릉시의회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은 경포와 안목, 주문진 등의 주요 관광지가 해안 지역을 따라 형성됐는데도 주민들은 해양 관련 민원 처리 시 속초와 동해까지 방문해야 한다며 강릉 해경 신설을 당부했습니다.